주간 시장 동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보라탑 부동산입니다. 한 주간 시장 동향에 대해 주간 이슈, KB 시세, 실거래 내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월 26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소한 용어에 대한 의미와 제도 도입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자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며칠 전 보도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은 매매 및 전세 부문에 대한 최근 가격지수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26일자 기준 매매 가격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4%, 지방은 0.05%, 서울은 0.02%포인트 각각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편 전세는 지방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KB 시세 및 실거래된 내용을 아파트 단지별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산 반도유 보라 메이플타운은 32평형 중층에서 2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으며 각각 4억 5천 및 4억 6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한 주간 거래가 없었네요. 다산 아이파크는 39평형 19층이 전세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산 롯데캐슬도 한 주간 조용했네요. 다산 자이 폴라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에서는 34평형 A타입에서 2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으며 17층이 8억 6천5백만 원에 9층이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거래 2건도 모두 동일 평형이며 26층이 4억 6천만 원, 10층이 5억 2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승 한내들 센트럴은 33평형 4층이 매매 5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파악은 되지 않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30평형에서 6층 전세 3억 4천6백만 원, 33평형에서 전월세 각각 한 건씩 발생하였습니다. 다산 2편 한세상자이는 34평형 A타입에서 6층이 8억 5백만 원의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세는 25평형에서 2건, 34평형 A타입 및 B타입에서 각각 한 건씩 있었는데, A타입 6층 전세 7억 2천5백만 원 건은 2월 24일자 매매건과 관계된 잔금 지급 방식의 전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해주면서 잔금을 받을 때까지 매도인이 거주하는 조건하에 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이주운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편한 세상다산은 갱신거래 3건 포함 전세거래 5건이 있었습니다. 다산 이편한 세상 더 퍼스트는 한 주 동안 조용했습니다. 한양 수자일 리버팰리스는 33평형에서 갱신 포함 3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신규 건은 9층이 5억 원에 거래되었네요. 유승 한내들 골든뷰는 32평형 11층, 월세 거래 1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환산해서 재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수자일 리버파크는 전혀 거래가 없었습니다. 다산자연 엠푸르지오는 2월 7일자로 21평형에서 3층이 5억 2,200만 원으로 새로 올라왔습니다. 24평형에서는 14층이 6억 2,8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24층은 전세 4억 3천만 원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한 인스빌 퍼스트 포레가 핫하더니 이번 주에는 신한 인스빌 포스트리버가 매매만 3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24층이 직거래로 7억 5천만 원에,
4층 및 15층이 각각 7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 갱신 거래 2건도 4억 중반대에 있었습니다. 신안 인스빌 퍼스트폴에는 전월세 각각 1건 있었습니다. 20층 갱신건은 4억 5천만 원, 18층 월세는 보증금 1억에 월 180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에일리닛들은 임대차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전세 3건은 4억 5천만 원 및 5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월세 1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다산 펜테리움 1차는 33평형 중층 이상에서 전세 4억 5천만 원의 신규 거래 2건이 있었습니다. 다산 펜테리움 2차에서는 33평형에서 매매 2건이 발생하였으며 8층 8억 원에 3층 7억 8,500만 원에 각각 거래되었습니다. 전세도 2건 있었습니다.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는 33평형 10층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근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는 24층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KB시세는 유일하게 33층 탑층 쪽에서 1,000에서 1,5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주에는 매매 12건, 전월세 35건으로서 매매는 전주 대비 약 48% 감소하였으며 전월세는 약 30%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 단위 단순 비교로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이슈 앞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SR이란 총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 은행권은 연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총액을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비은행권은 5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시에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금리 상승 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처음 대출을 받을 때부터 반영하여 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계부채의 증가가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며 금리 상승 시 초래되는 추가 이자 부담의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년 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 젊은 세대들이 영끌까지 동원하여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그 이후 변동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충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계소득 수준에 걸맞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고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예외 적용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여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산금리의 25%인 0.375%포인트, 이후 연말까지는 50% 수준인 0.75%포인트, 그리고 2025년부터는 1.5%포인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